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3월 4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첫 주 월초 경마입니다. 월초 경마답게 편성 자체는 어찌 보면 좀 썰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단촐한 출전 두수도 있고요. 저배당으로 꼬시는 레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꼬시는 경주가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아질 수 있는 경주는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략해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난주 월말 경마보다도 이번 주에서 배당은 훨씬 더 짭짤한 배당이 많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월 4일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추천 경주는 5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6경주와 9경주, 11경주는 승부 경주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5경주도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분명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현장에서 좀 파악할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역시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월 4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3세마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영스톰이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릴 것이고요. 그리고 2번마 사커글로리, 8번마 빛나는 꿈, 그리고 7번마 라트 잭팟,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6번마 영스톰은 이 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리고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쥐어짜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전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스타트는 외곽에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죠. 앞선에 갔던 마필들이 좀 강했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생기소 제한장이 올라왔고요. 이 편성에서는 워낙 지금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6번마 영스톰을 꺾고는 배팅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봅니다.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2번마 사커글로리인데 제가 이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24일 날은 평상시보다 기록 자체가 2, 3초간 빨랐던 날입니다. 그래서 2번마 사커글로리가 1분 1초 후의 주파 기록은 크게 의미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전개도 잘 풀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정말 전개를 잘 풀고 깨졌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마 사커글로리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8번마 빛나는 꿈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섰거든요. 그래서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선 마필들은 데뷔전에서 인기마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8번마 빛나는 꿈도 아마도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8번마 빛나는 꿈은 10월 28일 날 능력 미달을 당했고요. 이 마필은 직전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 뛸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거의 실천처럼 패고 추진하면서 그렇게 통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 6번마 영스톰입니다. 문성기수 안장이면 여기서 영스톰이 그냥 대하시발 선행을 밀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8번마 빛나는 꿈이 주행심사 때 선행을 나섰던 그 이유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런 마필들은요. 좀 거품기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럼 후차권에서 어떤 놈으로 붙여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 강민이 이 배당마로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우선 안쪽에 1번마 탐나킹이라는 마필이 1월 26일 날 주행심사 때 보면요, 늪발을 하고 거의 뭐 깡바닥에 누워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스타트가 늦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마지막 끝걸음,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은 1월 26일 경주보다는 분명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마 탐나킹이 데뷔전 상대들을 너무 허접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안 팔리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마 라트 잭팟이라는 마필도 뭐 최근 경주 보면 거의 뭐 바닥을 쓸었죠. 10월 22일 경주 데뷔전에서도 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밀리면서 아주 개바닥을 쓸었고, 직전 경주도 시종 후미에서 놀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가 작년 9월달 주행심사거든요. 작년 9월달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많이 맞춰가면서도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승선 전방에서는 또 마지막 추진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도 보였는데, 직전 경기는 출전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영스톰이 배당판에 머리를 팔리는데 이거는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차권에서 배당마를 엮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번마 탐나킹과 7번마 라스트 잭팟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이에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스타퍼펙트, 7번마 축복의 열매, 12번마 골드시나, 10번마 커피캣,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일단 5번마 스타퍼펙트가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 자질을 강민이 세게 평가하지 않는 마필이에요. 1월 7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시원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이고, 2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준대끼로 팔렸는데 역시 꺾어드렸던 마필이죠. 이렇게 불안한 인기마를 꺾었기 때문에 그 스카이빅의 앤드리스 러브였죠.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8.1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기마를 꺾는 재미죠,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 두 번의 경기 인기마로 팔렸지만 강민이 이거는 뭐 세게 읽어주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300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마지막 경합에서 거의 뭐 이겼다가 지는, 근성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인데 이걸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10번마 커피캣이라는 마필도 이게 데뷔전부터 인기 1위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뷔전에서 제가 꺾어드렸어요. 왜냐면 이 11월 25일 날 주행심사 때에 마지막 끝걸음이 널널하긴 했는데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과도한 인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10일 날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경주도 꺾었고, 직전 경주도 상대 선행마가 강했고 또 외곽 게이트에서 꺾었어요. 선행을 편안하게 나서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분명 더 띄워줄 마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선행은 안쪽 게이트 1번마 우승일기, 1번마 우승일기가 여기선 1번 게이트 선행입니다. 커피캣이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커피캣이 선행을 나설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1번마 우승일기가 직전 경주 또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을 보면 일단 1월 21일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다가 그냥 내줘버려요. 그리고 2월 5일 직전 경주를 보면 스타트 막 밀고 나오다가 혼자서 이렇게 좀 꾸벅합니다. 잘 나오다가 혼자서 꾸벅하다가 선행을 나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선행마 외곽에서 이렇게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는데 오늘은 1000m의 1번 게이트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죠. 1번 우승일기가 선행을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는 10번마 커피캣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강민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외곽 있는 12번마 골드 시나라는 마필도 줄어든 1000m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 경주 그날 기록은 거품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거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자력으로 입상을 성공한 마필 아닙니까? 근데 이 마필도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볼 텐데 오늘 또 외곽으로 밀린 거예요. 직전 경기도 외곽에서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힘을 쓰니까 끝걸음이 오히려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는 좀 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7번마 축복의 열매가 직전 경주에 강민이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5.4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참으니까 참은 만큼 더 뛰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경주거리 줄었어도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줘야 되는 말이고 이미 말씀드렸던 1번마 우승일기도 1번 게이트 선행 조건이면 이거 아마 인기 순위에서 거의 뭐 한 7, 8위권 이렇게 팔릴 상황 같은데 요것도 무시 못하죠. 1번 게이트 선행. 2번마 스페셜 퀸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은근히 강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경주를 보면 안쪽을 파고 들어오는 그 탄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진로가 좀 막혔죠. 진로가 막히면서 이렇게 좀 틀어서 나왔는데 3착은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안쪽에 있는 1번, 2번 그리고 전개 상황의 유리함은 7번마 축복의 열매 이런 마필들을 좀 배당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2번, 7번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필을 현장까지 고민을 하면서 충마로 놓고 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싸움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그런데 가만히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인기마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마는 7번마 초원장, 3번마 뉴 월드스타, 그리고 4번마 천녀남성, 5번마 로얄 마티아, 7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7번마 초원장이라는 마필이 1월 14일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물론 외곽 게이트 불리한 조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 편성이 정말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한 편성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뭐 도무지 인기마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도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그게 이 마필의 전부라고 봐요. 근데 오늘 또다시 편성이 허접하기 때문에 7번마 초원장이 인기마로 또다시 팔리는 상황이고 4번마 천정한성이라는 마필은 보여준 액면이 선행의 전부예요.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12월 11일 경주에서 기습 선행을 쏘고 나서면서 배당을 터뜨렸죠. 고배당을.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나서기도 어렵다고 봤고 이 마필의 주법으로 봤을 때도 1300이 넉넉한 거리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기대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4번마 천녀남성은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12월 11일 날 선행을 갔을 때 경주를 보면 스타트 자체가 빨랐던 건 아니거든요. 안쪽 게이트에서 주구장창 밀어가지고 선행을 나서고 거리를 많이 벌려놓은 다음에 버티기를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마 천녀남성은 12월 11일 경주처럼 말을 타야만 1300이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런 전개가 풀릴 수 있느냐. 이게 초반의 선행은 그래도 천녀남성이 조금 빠르다고 봐요.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근데 외곽에 있는 10번마 니레바다도요. 이것도 원래는 선행마 아닙니까? 그 외에도 몇몇
대앗이 좋은 마필들이 보여요. 안쪽에 있는 뭐 1번 카운트다운이라는 마필도 몰면은 이것도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최근에는 붙들고 쫓아가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4번마 천년함성은 끝걸음은 많이 후달리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버틸 만한 그런 지구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번마 뉴 월드스타 1월 21일 경기에서는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죠. 그러면서 그냥 외곽에 딱 붙여놓고 걸음만 한번 딱 재봤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강민이 현장에서 승부를 분명히 밝혀서 한번 배당으로 노려봤는데요. 머리차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3번 뉴 월드스타는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승부지를 보였었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3번 뉴 월드스타가 김용근 기수 안장이라면은 김기회 기수보다는 그래도 한 타임은 더 끌어낸다고 봐야죠. 그래서 3번 뉴 월드스타가 인기마 중에는 3번 뉴 월드스타를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안쪽 게이트 2번마 리얼 걸치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주 강민이 뭐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빅의 앤드리스 러브 뭐 적중을 했던 그 경주인데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2번마 리얼 걸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안쪽에서 오늘은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2번마 리얼 걸치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이 10번마 니레바다라는 마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니레바다가 원래는 이게 선행마거든요. 근데 10월 30일 경주 1300에서 뛰는 내용을 보니까 야 저거는 뭐 완전 똥말이다. 다음에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 경주에서 계속 꺾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선행마도 강했고요. 뭐 전개 상황도 깔끔하지 못한 그런 조건이었고 그래서 계속 꺾었는데 오늘은 2반매 바로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8일 경주를 보면 물론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중위권에 묻어가다가 2착 싸움에 거의 착착 없이 뭉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니레바다라는 마필도 이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배당 가치는 10번마 니레바다도 이번 경주는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필 중에는 3번마 뉴월드스타를 좀 더 세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배당마라서는 2번마 리얼거치, 10번마 니레바다 이 두 마리를 배당마로 주목합니다. 이 로얄 마티아를 제가 말씀 안 드린 로얄 마티아라는 마필이 12월 10일 경주에서 앞선이 무너지니까 끝걸음을 살리면서 배당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 물론 의지 자체는 없었어요. 근데 1300을 전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로얄 마티아라는 마필이 작년 6월달이었던가요? 그때 데뷔전에서 한번 이게 실격을 당했던 말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 마필은 단거리에서나 통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300은 안 되죠. 여기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은 이런 거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배당마 2번 리얼걸치와 10번마 니레바다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월초 경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똥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이번 토요경마 4경주도 똥말들 편성입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자, 이런 똥말들 경주는요 굳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9번마 캐도 여왕, 8번마 어게인신화, 7번마 제교킨, 2번마 창영컴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외곽에 있는 9번마 캐도 여왕이라는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특히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캐도 여왕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이게 자력 투입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전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8번마 캐도 여왕은 전개운이 따라줘야 되는 말이지 이게 뭐 자력으로 입상을 장담할 만한 그런 인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8번마 어게인신화는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직전 경주 워낙 편성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또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찬스였기 때문에 그냥 압축 맞건 12.9배였죠. 12.9배를 압축 맞건 딱 두 방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어차피 대가리를 세워놓고 온리고나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 없었던 경주죠. 그래서 12배짜리를 승부 맞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 전에 11월 6일 경주에서는 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어도 제가 꺾었어요. 왜냐하면 1300은 불안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300이거든요. 그래도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또다시 선행이에요. 지금 8번 어게인 신화의 초반 선행을 견제할 만한 맛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의 순발력이라고 보면 2번마 창현컴스가 원래는 이게 선행마죠. 근데 최근에는 선행 의지 없이 그냥 붙들고 쫓아가고 있거든요. 주행 습성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창현컴스가 유일한 상대 선행마인데 지금 8번 어게인 신화의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어게인 신화는 여기서 선행을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쫓아가는 정도로도 1300m를 거리 적응을 했잖아요. 11월 6일 경주에서. 그래서 8번마 어게인 신화는 여기서는 뭐 인기마 중에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상대 선행마 상대 마필 중에 9번마 캐도형은 이미 말씀드렸고 2번마 창현컴스도 이것도 최근 경주를 보면 뭐 쫓아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1월 8일 경주를 보면 그때 과태금 10만 원을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과다채찍입니다. 과다채찍. 이빠이 뽕을 뽑은 거예요. 그야말로. 이빠이 뽕을 뽑아서 열심히 탄 게 1월 8일 경주 성적이다. 못 믿는 거죠, 이것도. 직전 경기도 정말 안쪽 펜스를 타고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는 거고 7번마 제교킨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는 바닥을 쓸었죠. 그렇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최근 경주를 보면 1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마지막에 힘이 부족해서 내쪽으로 기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직전 인기 1위로 팔렸는데도 이거를 강하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 거의 뭐 삭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좀 앞발이 들리면서 늦발을 하기도 했고 전개가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걸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기 마필들은 이거는 뭐 인기마의 배당 가치는 없다. 배팅 가치는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8번마 어게인 신화를 인정하고 가더라도 후차권에서 인기마와 붙여 들어오는 그림은 일단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안 막건을 찾고 싶다는 건데 워낙 똥말들이기 때문에 뭐 딱히 보이는 말은 없어요. 근데 최근 복귀를 보면은 이 4번마 싱크스윙 4번마 싱크스윙이라는 마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5일 경주에서 1700m 레이스에서도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1300 경주거리가 줄어드니까 원래 대하시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뒤에 붙들고 있다가 끝걸음을 남겼어요. 한마디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4번마 싱크스윙이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배당 가치는 오히려 4번마 싱크스윙이 좋다.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8번마 어게인 신화를 놓고 기본 막건은 4번마 싱크스윙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인기 마필 중에 현장감을 살리면서 한 마리 정도만 더 받치고 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짭짤한 배당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토요경마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혼전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9번마 금봉왕, 12번마 진격의 천마, 7번마 땡스빈, 4번마 야호 자이언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외에도 충분히 자력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마가 두세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복병마 두 마리를 이번 토요경마 5경주에서
승부 막건으로 노리고 들어갈 생각인데요. 외곽에는 12번마 진격의 천마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로 노렸습니다. 대가리로.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너무 허접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진격의 천마를 꺾고 배팅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가리로 놓고 5.6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딱 한 방 막건으로 진격의 천마의 푸른 세대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바로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편하게 선행을 나서고 1번 게이트에서 거리를 많이 벌려놓고 버티기를 성공했는데 끝걸음은 강민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편한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오늘은 승군전이고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데 오늘은 선행을 못해요.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약했고 그나마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은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고 지금 상대 선행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야오자이언트, 또 땡스빈, 또 금봉왕, 라이징선 그 외에도 몇몇 발빠른 마필, 마법타란 이런 마필들도 대하시가 좋잖아요. 뭐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승군전에 선행을 간다 기대하고 인기바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믿음이 안 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믿고 배팅해요? 이게 지금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9번마 금봉항은 그나마 최근 복귀는 가장 좋습니다. 직전 경주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죠? 인기 3위로 팔는데 강민 현장에서 그냥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금봉항을 현장에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었어요. 최소한 주력 막고는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죠.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승부 없다. 현장에서 원래는 이게 유승환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죠. 근데 현장에서 이철경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말 타는 거 보면요. 얼마든지 선행이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부러 붙들고 내주고 걸음을 딱 재고 3차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강민이 로켓키를 대가리로 놓고 자이언트 특급의 한방 막건을 뭐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 6배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페로비치 안장이다. 그리고 지금 레이팅이 32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부를 하려고 태운 거지 이걸 뭐 빼쳐먹으려고 직전처럼 빼쳐먹으려고 페로비치를 태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는 9번마 금봉항을 그나마 조금 세게 볼 수 있는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거를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원래는 노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선행을 안 갔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선 선행으로 전개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쫓아가는 전개가 돼야 돼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번마 금봉항도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여기서 깜빡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9번, 12번이 아주 심하게 깜빡이로 팔릴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 순위로 4번마 야호 자이언트 제가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잖아요. 왜냐하면 11월 26일 경주에서 외곽 전개가 좀 외곽 게이트에서 불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 자리를 못 잡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결승선 전방에서 채찍을 놓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11월 26일보다는 분명 더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직전 경주에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또 전개가 잘 풀린 부분도 있는데 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6번마 야오자이언트가 지금 팔리는 나머지 인기 마필들보다는 향후 발전 기대치로 본다면은 4번마 야오자이언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는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마필 복병마가 있어요. 이미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에서는 여기서는 전개 상황의 변수가 분명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배당을 의도적으로 중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민이 좀 고배당을 노리는 복병이 3마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제가 웬만하면은 현장에서는 좀 이렇게 접어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오늘 조건 자체가
일단 앞장을 뜨기가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그건 제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고 현장 의지를 좀 봐야 되겠고 나머지 두 마필 중에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마필 한 마리를 제가 좀 오픈을 해드리면 안쪽에 있는 3번마 백산 아일랜드 강민이 이 마필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를 보면 또 최근 이 과천 경마장 주로 상황이 계속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백산 아일랜드가 승부 자체도 없었어요. 강공 의지도 없었는데 직전 경기도 그냥 안쪽에서 붙들고 있다가 끝걸음만 남겼던 거의 뭐 3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3번마 백산 아일랜드도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하시고 이번 경주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인기마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짭짤한 중고배당 막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난타전인데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장비행운, 6번마 파인투데이, 11번마 오케이굿, 그리고 7번마 삼정불패 뭐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1번마 장비행운이 문생기수 안장이면 아마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이걸 참 고배당을 놓쳐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시장에서 이 마필을 딱 보면 말 생김새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거 무조건 뛰겠구나, 힘이 차면 무조건 뛰겠구나 라고 해서 데뷔 초 계속 관심권으로 살펴봤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좋은 거예요. 겉모양만 좋고 실전에서 매가리 없이 그냥 계속 풀빵이기 때문에 저거 아직 힘이 덜 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10일 경기에서 이게 폭탄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한 번만 더 가져갔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마필의 그 전력 변화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1월 17일 경주에서는 앞선이 빠르니까 안 돼요. 추입이.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추입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안 됩니다. 12월 10일 경주처럼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가서 무너져야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력으로 추입을 올라오기보다는 그 좀 수동적인 추입, 그러니까 앞선이 뭉개지면 올라올 수 있는 추입마. 근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뭉개지느냐 안 뭉개지느냐 그걸 좀 살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는요 앞선이 쉽게 뭉개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일단은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만 누구라도 선행을 평 하고 나서면 끝까지 버티는 그림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의 문성이라고 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거는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지 이걸 뭐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걸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오케이굿이라는 마필이 여기서 아마도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어요. 왜 인기마로 팔렸냐면 물론 주행심사 때 내용도 괜찮았습니다만은 12월 3일 날 데뷔전에서 2차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이착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많은 예상가들이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거리 적성이 안 돼요. 이거는 직전 경주 뛰는 걸 보니까 1300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 힘이 차고 실전을 거듭하면서 발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으로 강민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직전에 같이 떴던 이 스마트조는 어쨌거나 강등이 된 마필 아닙니까? 3군에서 강등이 된 9번마 스마트조. 사실 직전 경기도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봤던 마필인데 초반에 선행을 나서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전개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을 남겼는데 사실 뭐 강동 의지도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은 9번마 스마트조가 여기서는 그냥 선행이에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파인투데이 또 뭐 오케이굿 뭐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원단 순발력은요 9번마 스마트조가 여기선 가장 빠릅니다. 일단 선행을 나서면 이미 뭐 중거리까지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1800까지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11번마 오케이굿이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면 오히려 11번마 스마트조를 좀 더 강하게 노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지금 인기마 1번, 11번 깜빡이고 그리고 6번마 파인투데이가 이게 또 인기마로 팔리겠죠? 직전 경주 선행을 갔어요. 그리고 버텨냈습니다. 근데 오늘을 여기서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물론 쫓아가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선행을 했을 때 경주력이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 이게 과태금을 20만 원을 먹었어요. 그 이유가 과다채찍입니다. 과다채찍. 35회. 채찍 35회를 두들겼다고 결승서서 35회 채찍을 두드렸다고 해서 과태금 20만 원 먹었는데 한마디로 뽕을 뽑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6번마 파인투데이도 여기서 늘어난 부담 중량에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 어렵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구력이 넉넉한 마필도 아니고요. 지금 이런 마필들이 다 지금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의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무조건 터지는 경주예요. 대끼리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경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면서 여기서 한번 두둑하게 한구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진마필들이 출전한 편성입니다. 뭐 딱히 믿고 갈 만한 인기마가 없어요. 당일 배당판에는 5번마 스마트파크, 7번마 잠룡, 6번마 룰주, 또 8번마 보라존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그야말로 허접 편성입니다. 5번마 스마트파크가 최근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은 11월 5일 경주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12월 4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어요. 근데 또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깨져버렸죠. 그리고 1월 8일 경주를 보니까 그때는 계속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거를 좀 세게 읽어줬는데 잠룡에게 코차로 이겼어요.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뛰고 있는 7번마 잠룡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던 그런 내용인데 코차에 접촉까지 갔는데 안쪽 펜스를 파고 그야말로 최단거리 최적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스마트파크보다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죠. 그래서 오늘 과연 직전처럼 그렇게 최적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그림이 쉽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5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리고 이 6번마 룰주라는 마필은 이거는 자력 추입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2일 날 또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고 최근 그래프를 보면 뭔가 좀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입마들이 꼭 인기마로 팔리는데 항상 올라오다 말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민은 이 룰주라는 마필을 이미 작년도에 이거는 능력이 없는 말로 제가 딱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미련을 두고 싶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뭐 27전을 뛴 8번마 보라존, 이게 뭐 직전 경주 3차까지 왔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데 사실 경주력으로는 나쁘질 않았어요. 1월 7일 경주 승군전에서는 그냥 안 간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는 3차까지 왔는데 착차는 컸습니다만은 상대들이 강했던 부분을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27전을 뛴 마필, 뭐 27전을 떴기 때문에 안 갈 리는 없죠. 무조건 뭐 승부를 하는 건데 이것도 뭐 딱히 뭐 믿음이 가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고
자, 그래서 뭔가 좀 대안마건을 찾아보고 싶다는 건데요. 제가 여러 마필을 좀 고배당으로 째려봤는데, 자, 그 중에서 2번마 진명지존, 2번마 진명지존을 이번 경기는 상당히 좀 재밌게 봅니다. 이 마필이 10월 8일 경주에서 그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갔죠. 초반 선행을 나섰다가 바로 내줘버렸습니다. 170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주는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출을 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는 이게 날라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앞선이 뭉개지질 않았어요. 물론 좀 선의권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런 편성은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게 확실히 좀 앞선이 경합으로 갔으면 미스터 포춘이 일찍 넘어가고 진명지존이 날라오고 이러면서 좀 고배당을 그림을 그렸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착차는 거의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권에서는 뭐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마 진명지존은 이제는 여기서는 좀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 스피드가 있고요.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마로서는 2번마 진명지존을 이번 경주는 좀 강하게 노리고 싶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자칫 이 배당이 터질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7경주는 좀 현장에서 웬만하면 좀 고배당 충마를 잡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6번마 자진몰이, 8번마 날쌘강호, 1번마 손오공, 그리고 9번마 은빛바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지금 뭐 승군전을 치르는 4번마 드림시티나 또 5번마 푸른세대, 이런 것도 바람을 불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6번, 8번, 1번, 9번 이런 말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우선 1번마 손오공이라는 마필은요, 제가 이런 말씀 제가 나올 때마다 드리죠. 이건 똥말입니다. 똥말. 그러니까 11월 5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때 왜 인기 1위로 팔렸냐면 똥편성이었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린 거예요. 정말 그 편성은 뭐 추레니 뭐 이런 제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꺾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5일 날은 완전 똥편성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죠. 그때 강민 정말 불안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월 3일 날 또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그냥 아주 개껌 씹듯이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꺾어드렸던 마필. 직전 경주, 그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는데 그나마 1700을 떼봤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려요. 이런 거 또 팔리면 이건 완전히 코미디로 봐야 됩니다. 이건 뭐 들어오면은 이런 거는 정말 어쩌다 운이 좋아야 한번 들어오는 거지 자력 승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마 손오공은 이거는 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강민은 안 봅니다. 이건 뭐 인기마로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이 없고요. 6번마 자진몰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12월 달에는 그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경주까지 출전을 했고 그 전에 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자진몰이가 직전 경주는 마치 올 것처럼 그냥 뭐 5번 게이트 선행하고 그냥 올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상가들이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강민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혈통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짧아요. 이게요. 물론 경마가 혈통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1700m는 인기마로서 정말 불안하다 말씀드리고 아주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뒀단 말입니다.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그래도 많이 뛰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근데 오늘 또다시 1700의 문세영이거든요.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에요. 물론 직전보다 더 뛰어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1700을.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8번마 날쌘강호라는 마필도 직전에 17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제가 좀 과감하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직접 이제 이 날쌘 강호를 원래는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까 하다가 현장에서 또 좀 흔들렸죠. 그러면서 제가 틀렸는데 태양의 전선 날쌘 강호 이 두 마리를 다 강하게 보고도 이 날쌘 강호를 충마로만 놓고 갔으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30배짜리 때를 먹는 거였는데 제가 좀 너무 좀 그날 좀 예상이 안 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 8번마 날쌘 강호는 제가 직전 경주 강하게 노렸던 이유가 있어요. 1700이기 때문에 강하게 노린 거거든요. 현장에서 기수도 교체가 되면서 최범인 기수와 호흡도 사실 뭐 믿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도 자력으로 이착을 들어왔는데 오늘은 최범인 기수를 아예 불러서 태웠죠. 직전에 현장에서 최범인 기수가 바뀌었고 오늘은 최범인 기수를 불러서 태웠다. 이건 뭐 이빨 가는 거죠. 무조건 승부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8번마 날쌘 강호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되고 9번마 은빛바다라는 마필도 제가 1월 8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그냥 꺾었습니다. 자,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힘이 부족하면은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잘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게이트 외곽에 또 1700 늘어난 경주 거리에 또 인기마로 팔린다. 이것도 참 애매하죠.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거 믿고 베팅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8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로 봐요. 인기마 중에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나마 6번마 잦은머리가 조금 더 낫다 이 정도 수준이지 잦은머리도 충마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번 8경주도 좀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민이 고배당을 노린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좀 한 마리를 오픈을 해드리자면 3착으로 승부한 마필 4번마 드림시티인데요. 이건 뭐 거의 안 팔릴 거예요. 1700에서 1월 15일 경주에서 1700에서도 바닥을 쓸었고 직전에 3착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뭐 주목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4번 드림시티는 직전 경주에 좀 일부러 늑발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이거 혹시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그랬습니다. 제 눈엔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2억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 치고 제대로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물론 몇몇 개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상하잖아요. 말 타는 게. 드림시티라는 마필도 역시 그랬어요.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요. 근데 이 드림시티라는 마필이 원래 신우철 조계사님 그러니까 34조의 정령퇴직을 하시기 전에 지금 옷을 벗었지만 이 서도수 기수가 탔을 때도 정말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드림시티는 강민은 무조건 더 뛴다고 봐요. 이게 한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더 뛴다. 지금 승군전이라서 안 팔리는데 또다시 2업 기수를 불러서 태웠다. 직전 경주 노골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서 뺏쳐먹었던 2업 기수가 다시 드림시티의 안장에 올라왔다. 이거는 뭐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드림시티는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으로 반드시 노리는 마필이고 자 고배당 충마는 제가 현장까지 좀 가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8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아니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사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와 복병 마필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를 굳이 배팅의 충마로 놓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인기마는 9번마 영롱, 6번마 모닝스카이, 4번마 속보왕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영롱, 모닝스카이가 깜빡이로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번마 속보왕자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있잖아요. 영롱, 모닝스카이, 속보왕자, 신봉불패 또 퍼펙트 샤인 이 복귀 내용을 놓고 보면요. 능력의 편차 크지 않아요.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롱이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중에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영롱 이 마필 자체의 사이즈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에 1700을 정말 잘 뛰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가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다. 이 영롱이라는 마필은 제가 좀 이 마필의 최대 단점 한 가지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에서 선두권 외곽을 이렇게 타면 되는데 만약에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서 외곽 선입 자리를 못 잡으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외곽을 돌고 추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쪽으로 파고 와야 되는 그림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내추럴 기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마 영롱도 오늘 부담 중량이 3.5 늘어난 조건에서 인기 1위로 깜빡이로 팔린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고요. 6번마 모닝스카이가요. 직전에 2착을 들어갔을 때 자력 2착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은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직전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그냥 막 몰아서 선행을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들들 그렇게 선행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선행 승부가 가능한, 선행을 나서면은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장담할 수 없는 전력이죠.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마 모닝스카이보다 더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설 마필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있어요. 2마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마 모닝스카이도 여기서는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깜빡이 이거 장담 못해요. 6번, 9번 요 2마리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경주는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복병말을 놓고, 물론 인기말을 가져가더라도 때리는 막건으로 가져가야지 대가리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붙이는 막건으로 가져가야지 그거를 인기발을 대가리에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전에 또 그 전경주에 또 최근 경주에서 계속해서 승부를 아껴둔 각구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경주가 찬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시말을 놓고 역으로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중배당을 승부 막건으로 때리고요.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복대복 막건도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강민은 이번 10경주가 딱 3마리 안에서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7번마 황금소리, 6번마 스토리텔링, 8번마 내사랑 담양, 12번마 포모미션, 저렇게 4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예요. 직전에 이 4마필이 다 같이 뛰어봤는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그 블러싱바우, 황금소리, 스토리텔링 그리고 내사랑 담양 딱 4마리만 실전 막건으로 가져갔죠. 그 나머지 마필들은 뭐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블러싱바우, 황금소리, 스토리텔링, 내사랑 담양 딱 4마리, 이 4마리 안에서 경주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했는데 당일 현장까지 딱 가보니까 이 블러싱바우가 황금소리가 너무나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황금소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황금소리라는 마필은 제가 12월 25일 날도 강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1군까지 가는 말이다. 능력마다라고 아주 개거품을 물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장까지 딱 가보니까 이게 재수없게 이게 깜빡이로 팔리는 거예요. 좀 승군전이라서 늘어난 경주로서 살짝 좀 덜 팔리면 더 좋겠다 싶어서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깜빡이로 파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충마를 바꿨죠. 충마를 스토리텔링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스토리텔링도 복귀가 꽉 잡혀있던 마필이고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렸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블러싱바우에 붙여가지고 그게 제가 배당이 20배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냥 20배 먹는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에 와서 그거를 좀 못 버티다가 그냥 덜미가 잡히더라고요. 이게 이철경이가 좀 말을 좀 서둘러서 탄 부분도 있어요. 확실하게 선행을 이렇게 장악하지를 못했으면 조금 잡고 갔어도 됐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미 1900m까지 뛰어봤던 마필이고 또
초반 스피드도 있고 또 뚝심도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서도 강민 요거를 그때 인기 순위 10위였죠. 10월 16일 날 그때도 제가 좀 고배당을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노렸는데 6번, 7번 요 두 마리 다 센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깜빡이로 팔리고 외곽의 12번마 포모미션은 직전 경기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제가 그냥 꺾어드렸죠. 이런 거 그냥 꺾었기 때문에 4마리로 압축하면서 때렸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죠. 이거는 뭐 문세영 기수라서 과인기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꺾었는데 정말 1번 게이트에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림 같은 전개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12월 24일 경주를 보면 그때 끝걸음이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록 자체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빨랐던 날이기 때문에 12번 포모 미션은 인기마로 팔려도 여기서는 조금 좀 강민 세게 보고 싶지 않고 8번마 내사랑 담양이요. 직전 경주 강민 요거를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안쪽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내사랑 담양이라는 마필이 전개를 많이 타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을 항상 파야 됩니다. 이게 외곽을 돌거나 뭐 힘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정말 잘 타고 깨졌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이네 뭐 어쩌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남 도지사배는 어차피 가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날은 특별 수당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그리고 12월 24일 날은 또 인기바로 팔려 제가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상담양은 이거는 오늘 게이트가 안쪽이 아니라서 이건 조금 읽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 3위로 팔려요. 내상담양이. 요거하고 12번 포모미션은 좀 세게 읽어줄 내용이 없고, 자 오히려 여기서 좀 배당이 나온다면은 안쪽에 있는 3번마 나잇 아웃 언더 타운이라는 마필인데요. 오늘 뭐 특별하게 선행마가 없어요. 8번마 내사랑담양이 예전에 선행을 갔던 마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쫓아가는 전개를 끝걸음을 더 살려내고 있잖아요. 초반에 힘쓰면 오히려 푸다닥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마 나이다운 온더타운이 오늘은 안쪽 게이트 선행 찬스를 만났는데, 나이다운 온더타운이 선행을 하면요 이게 4코너까지 건드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쭉 갑니다. 지금 발빠른 말이 뭐 기껏 해봐야 스토리텔링이나 뭐 이런 마필밖에 없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여기서 무리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갈아엎고 갈 그런 이유가 없죠. 선입이 되는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만 나이동 온더타운이 어느 정도 초반에 힘은 쓰고 나서겠습니다만, 일단 선행을 가서 4코너까지만 적절하게 힘만 배하고 버텨주면, 최근에 이 과천 경마장 주로가 똥마리건 인기마건 할 것 없이 앞장 가면 그냥 버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만 나이동 온더타운까지는 고배당이니까 이거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0경주는 뭐 당일 배당 상황이 좀 중요한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뭐 무리해서 배팅할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당일 배당 상황이 좋으면 배당 가치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권의 인기 많은 1번마 개나리, 3번마 최강자, 11번마 신규강자, 10번마 파랑주의보,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이 중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4마리가 모두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로 보셔야 됩니다. 1번마 개나리가 마체도 좋고요. 무엇보다 이 마필은 주폭이 좋아요. 막 성큼성큼 뛰는 주폭이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데뷔 초부터 발전 기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잖아요. 자, 그런데 12월 25일 날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는 강민이 무조건 삭제 처리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안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1군 승군전에 인기 1위로 팔린다? 택도 없다. 제가 무조건 꺾었죠. 그리고 배당이 터졌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외곽이었습니다만은 외곽에서 주폭으로 쭉쭉 밀고 선행을 갔기 때문에 이 착을 버텨낸 거예요.
단거리 경쟁력 충분하고요. 1400도 선행을 하면 그냥 도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줄어든 1200m에 또 안쪽 게이트까지 뽑았기 때문에 또 문성이 안장이고 당일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리죠. 근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못 가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선행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발빠른 말이 한둘입니까? 개나리도 물론 안쪽 게이트 잘 뽑은 건 맞는데 더 안쪽 게이트 있는 2번마 럭키라이트 무식하게 빠른 말입니다. 이거 안쪽에 1번마 선봉 빠르고요, 최강자 빠르고, 젠테너리, 파랑주의보, 뭐 웬만한 마필들은 지금 여기서 개나리를 다 씻고 넘어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어요. 개나리가 인기 1위 팔리는 거 인정 못한다는 거죠.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 그나마 조금 버틸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행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절대로 충마로 가져갈 수 없는 인기마입니다. 5번마 최강자라는 마필도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승군전 아닙니까? 직전에 칼슨이가 이게 마지막 경주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는 그 과정이요, 그냥 뭐 여유 있게 선행을 간 게 아니잖아요. 외곽에서 그냥 몰아서 선행을 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만 쫓아가는 전개로 1군 승군전에 바로 통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죠. 5번마 최강자도 여기서 충박감은 아니고, 10번마 파랑주의보가 이게 은근히 센 놈은 맞아요. 주법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또 단순한 선행마도 아닙니다. 59km를 어떻게 이깁니까? 또 기수가 누굽니까? 이혁 기수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깜빡이로 팔리면 가장 불안한 기수 과천 경마장에, 예전에 넘버원이 신영철 기수였죠. 지금은 넘버원이 이혁 기수입니다. 못 믿는 겁니다.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요. 11번 신규 강자라는 마필도 기본 사이즈가 나쁜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의 결정타는 역시 내축으로 기대는 거. 결승선도 내축으로 기대는 게 항상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능력은 있는데 결정타가 나오질 않습니다. 올 게이트 또 외곽으로 물려있고. 다들 못 믿어요. 지금 인기 마필들 다 못 믿습니다. 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선두권이 와장창창창 무너지는 그림도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는 터지면 폭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강민이 종합지 백판짜리 정말 999 폭탄, 제가 하나를 좀 관심말을 언급을 해드리면 뭐 여러분들 비웃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민은 조만간에 이 마필이 정말 크게 한번 터뜨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이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페셜 하버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 개바닥을 쓸었습니다. 인기 순위 12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주력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이죠. 그리고 12월 4일 날 그때도 개바닥을 쓸었습니다. 인기 11위였을 때 제가 좀 무식하게 이거 충마로 놓고 갔어요. 그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뭐 복귀 전문으로 하는 예상가로서 쓸데없이 그냥 감으로 이런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10월 15일 경주 비디오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탔는가. 결승선 전방에서요, 앞에 부딪힐까봐 제어를 했어요. 그때 부딪히려고 제어만 안 했으면 무조건 왔습니다. 그 탄력이. 그때 같이 탔던 마필이 야오스카이 친구 강자 아닙니까? 그렇게만 뛰면 되는 거거든요. 앞선이 무너진다는 전제하에 999 폭탄을 터뜨릴 마필은 12번 스페셜 하버예요. 이거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지금 승군 이후에 지금 안 가고 있는 말이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인기 순위 최하위예요. 근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경주는 정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만 싸움 아니다. 마지막 경기는 좀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토요일경마 U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